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 되게 바쁘시죠, 교수님? 바쁘긴 한데 나가진 네. 않아요. 집에서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라서 인터뷰도 할 데가 없어요. 요 근처에 갔다가 이제 카페 들어가다 쫓겨나고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생활 불편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많이 지적하시는 게 개인의 자유가 너무 좀 쉽게 억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이제 K 방역을 자랑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K 방역이 가능했던 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자유주의적 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K 방역이라는 게 왜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나라고 하면 그 법률상 못해요. 그쵸. 사생활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관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 정보 그냥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거부감이 심하고. 그 음식점 같은 데 갈 때 뭐 명부 작성하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민한 문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거리두기 뭐 2.5단계 뭐 계속 이런 거 하는 것도 뭔가 공문화를 통해 가지고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그냥 발표하고 이런 게 명단 정도 적어주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반드시 이제 팝에 들어오면 그 명단을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꼼꼼하게 적는 건 아니고 연락이 가능하게끔만. 근데 우리는 그것뿐 아니라 휴대폰 뭐 해가지고 추적하고 뭐 이런 그렇죠. 위치까지 다 공개. 이런 거는 이제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상상 불가능한 거고, 심지어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것도 되게 거부를 강제하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방역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의 이면에는 사실 자유주의적 가치가 조금 손상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K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여기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는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위가 있었어요. 그걸 법원에서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조건을 달죠. 마스크를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1m씩 거리를 둬라. 물론 이제 법원에서도 알아요. 이게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걸.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하다가 제재하고. 네, 경고 방송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안 들으면 그때 해산을 시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죠, 우리도. 저는 지난번에 되게 놀랐던 게 서울시에서 집회 그거 이제 허용을 해줬었잖아요. 네. 법원이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슨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물론 이제 자제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개인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막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심지어 거 보면서 살인자 뭐. 그렇죠. 보수라는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봐서 이런 건지 아니요. 그거는 그냥 상식의 영역이죠. 상식의 영역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치하였다면 이런 발상이 안 나와요. 옛날 민주당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정당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운동권 정당이란 말이에요. 북한이란 사회 아시잖아요. 네네. 코로나 방역한다 그래가지고 국경 넘는 사람 쏴 죽이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뭐 개인의 희생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막 북한 정권을 추종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결사 이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뭐 기본으로 하고 그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역의 관점에서 도와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면은 유시민 작가님 얘기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 막 언급하시면서 위해의 원칙 뭐 이래가지고 공익을 위해 가지고 타인에게 뭔가 해가 있으면 개인의 자유를 뭐 침범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아닌가요? 얘기죠. J.S. 밀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주주의의 위험을 본 사람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 걸 다 본 사람이고,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거기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소수자 그쵸. 또는 개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결정을 보완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쵸. 민중민주주의고 국가식 민주주의고. 그런데 이제 이 386 세력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PD잖아, 나도. 피플스 데모크라시거든. 그쵸. 학습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뭘 배웠냐면 이제 국가주의 관념을 배웠죠, 학교에서 박정희. 그다음에 대학 딱 들어가서 배운 게 PD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그 엉터리예요, 그분이 많이. 예, 많이 엉터리고. 무슨 PD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한 얘기 나중에 다 확인해보면 다 틀린 얘기다. 예전에 그 얘기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하다가 존 스튜어트 밀을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은
예.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위의 원칙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네. 이미 법에 다 있어요. 남한테 해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가지고 치유의 원천 봉쇄를 정당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직 하필 JSB를 데려다가 이게 이제 선전과 선동 세뇌의 위험이에요. 네,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되게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지켜져야 되는 거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다수가 소수에 대한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보수 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 그런 식의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 총장 쳐내려고 하잖아요. 못 쳐내죠. 사법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 위협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쟤네들이 뭐 종북 좌파 빨갱이 뭐 이거는 과장된 공포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백한 이런 인민민주적 습성 가볍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을 이 정권 들어서 많이 듣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는 입법들을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입법들을 많이 하는데 다 반자유주의적이에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러니까 5.18 역사 왜곡에 반대하지만 반대해야지 반대하면 되는 건데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입법하는 예들을 보게 되면 다 개인의 자유를 다 침해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인 시스템 때문에 저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몰라 그랬을 때 일단 생각을 딱 바꿨거든. 나는 막스주의가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스주의 원칙이 뭐냐면 이론의 올바름 실천으로 검증된다거든. 근데 실천으로 망가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막스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이건 막스주의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이제 사회주의자니까 네. 그 사회주의 이상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독일 유학 갔을 때 봤더니 거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혁명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80년대 운동을 할 때는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적 요구하고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김대중하고 노무현한테 이 사람들한테 밑에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가고 얘들이 올라오니까 통제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고 본인들은 아직도 민주화를 한다고 믿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 역사적인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이 아예 없네요. 아예 배움이 없고 없네요. 공부를 안 했어. 아, 공부를 안 했구나. 특히 NL애들은.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 막스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실천해낸다는 걸 믿는 건가요, 아직도? PD는 믿었었는데, 네. PD 사람들은 벌써 다 돌아섰죠. NL 중에 이제 일부가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NL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조국은 북한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통일전선을 해야 되는 거야. 일본 민주주의 강령을 내리고, 미제만 몰아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 그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 우리 주사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주사파죠. 보수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얘도 사회주의자 아니야. 의식도 없고 막스도 몰라. 공부를 안 해. 우리는 막스 자본론을 읽었지만 얘네들은 그냥 김일성 장군 항일 무투사를 읽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활로 엮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게 바탕이 되려면 포퓰리즘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은 이쪽은 왜냐하면 옛날에 권력과 싸워야 되잖아. 그렇죠. 믿을 거는 민중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했던 게 정세 분석하고 전략 전술 짜고 대중선동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지. 일찍 정치권에 들어간 애들은 대부분 다 출세주의자들이야. 학생운동장 출신이고 허윤회 같은 애는 애초부터 그냥 경력사를 나고 운동했던 애고 태양광도 열심히 하시는 태양광 열심히 하는 애고 다 DJ 찾아가가지고 절하고 뭐 이랬던 애들이 그냥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네요. 그냥. 그래서 난 자꾸 그냥 잡것이다. 아, 그래서 이번에 또 잡것들이라고. 그냥 잡것인 거야. NL 시절에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김대중 대통령 택배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 핵 개발 안 할 거다라고 했지만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그런 같아요. 건데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물론 우리가 굉장히 뭐 싫어하는데 일본도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다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미제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 이게 황당한 거죠. 지금 통일에 제일 반대하는 건 북한이거든. 그쵸. 왜냐면 그들은 통일하면 죽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제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북한에 대한 좀 과도한 신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수의 선거가 자꾸 공격을 하면서 이 햇볕 정책 자체를 공격을 하잖아. 근데 그거 잘못된 게 처음에 7.4 공동성명한 게 누구예요? 박정희잖아. 미소. 대립관, 냉전 구도를 깨고 소련과 수교한 게 누구야? 노태우예요. 그때 우리 소련 얘기하면 잡아가던 시절에. 그 다음에 김일성 만나려고 했던 건 원래 김영삼이 만나려고 했는데 김대중이 들어와서 햇볕 정책을 하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대북 정책. 어느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집권을 하게 되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과제를 갖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대립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비판을 하려면 정교하게 정면 타격을 해야지. 무조건 빨갱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만 해도 다 수국골통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적폐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낡은 그 동원 정치에다가 운동권 잘하는 동원 정치에다가 뭐가 결합이 됐냐면은 디지털 시대 특성이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폴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그 팬덤이 결합돼서 나타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모랑 이 사람들을 구별해 보게 되면 노사모는 정말 정치적 지지를 했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감시라고 외쳤다고. 이런 가치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는데 당신이 이런 가치를 배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지. 이게 올바른 태도지. 근데 쟤네들은 대개문이잖아. 대가리 그렇게 해줘도 문재인. NL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지도자 숭배 문화가. 우리 때만 해도 김민석이 학생회장일 때 민석이었어. 그냥 학생회장은. 그런데 임종석은 의장님이잖아.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조국 그때 왜 뭐 재판 받을 때 막 물티슈로 막 닦고 뭐 이런 모습도 그거가 NL 정서의 정확한 그 모습이 반대급부가 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이 또 악마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모든 것들 뭐 일본이 됐고 일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외교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일. 그리고 또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악마시.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잘 통하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관념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렇죠. 나랑 저랑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사상이 달라요. 나는 예컨대 사회주의자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 약간 제준심은 또 다른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나는 거기 국가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시장에 다 맡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의회라는 거예요. 토론, 대화, 그쵸. 논쟁.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타협, 협상. 그래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모두가 다 동의됐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쟤들은 관념이 그게 아니에요. 운동권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칼 슈미트가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의 사상의 아버지거든. 헌법학자. 네. 나치 헌법학자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익들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인 좌익들도 그걸 인용을 해요. 이 사람은. 이게 참 웃기네요. 극좌나 극우가 다 한 통속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칼 슈미트 말대로 적과 아를 구별하는 거야. 근데 정치의 목적은 승리야. 내 의지를 상대한테 강요하는 게 정치야. 전쟁이야. 그 다음에 가르는 거잖아요. 항상 편을 갈라가지고 적을 소수로 만든 다음에 집중 포화를 해서 우리 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걸 거부하는 놈들은 제거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 제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념 자체가 자유주의적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진보주의자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저 그 문재인 정권이 자유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합의할 기본 규칙이에요.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는 한 번도 이 정권을 지지해 본 적 없었고 지난 대선 때도 안 찍었어요. 나는. 아, 그래요? 나는 뭐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펴준 적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화가 났거든.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싸우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내가 얘네들의 본질을 알았지. 저놈들은 자기 권력력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는 무조건 민중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한 번 문재인한테 2012년 선거 2016년인가?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난 노무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빠들이 막 노무현 욕할 때 옛날 노빠들이 막 노무현 실망해가지고 욕을 할 때 나 그때 노무현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던 사람이 나라고. 왜냐면 난 애초에 실망하지 않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업적은 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고 민주당이 계속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노력을 해왔거든. 기여도 해왔는데 노무현 때 딱 정점 찍고 지금은 급전직하잖아.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못 참겠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
생각을 해봐요. 옛날 보수주의자들은 거짓말에다 들통났으면 사과했어. 그쵸, 사퇴도 하고. 사퇴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음. 반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성하는 척을 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반성을 안 하잖아. 그래도 직이라도 내놓기라도 직이라도 했는데. 내놓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잘했대잖아. 검찰이 잘못한 거래요. 언론이 잘못한 거래요. 정경심 유죄 판결 나오니까 사법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잘못이 들통날 때마다 개혁과제를 하나씩 가져. 언론개혁, 뭐 검찰개혁, 이제 사법개혁, 그 다음에 감사원개혁. 이게 전도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과거에는 전례가 없잖아. 이쪽이나 저쪽이나 안 그랬거든. 장산 총리가 물러났던 게 바로 뭐 때문에 물러났냐면 위장전임 하나는 물러났어요. 문창국 그 사람이 떨어진 게 뭐예요? 그냥 강연에서 발언 그렇죠. 한마디 때문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혐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20가지인데도 임명 딱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막 서초당 몰라가 사람 사랑해요 이런 걸 보고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게 전체주의적이다. 왜냐면 전체주의자들이 항상 허구를 만들어내서 그렇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대중을 그걸로 이주시키잖아. 허수아비를 만들어내죠. 이걸 보고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감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게 결과론이야. 음.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 왜냐면 내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 네. 당신 인해 장막에 갇혀있다. 그 사람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고 있다라고 속고 생각을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네. 올렸잖아. 근데 그 생각을 바꾼 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딱 듣는 그쵸. 순간에 아 한통속이구나. 같은 어. 사람이구나가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 뜨악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지. 그거 발언 있었잖아요. 양념 발언.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절대 지지자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경쟁을 아름다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래나? 그 말을 딱 그쵸. 듣고 뜨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방명록에다가 아니 고맙다는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난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돼. 고맙다라는 말이 왜 나올까 그게? 뭐가 고맙다는 걸까요? 자기 그러니까 정권을 한 거기서 도움이 아니 그 됐다는 문장은 걸까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천만 촛불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사실 애들이 죽은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는 거지. 사회 전체가. 그걸 촛불로 연결시키고 촛불 때문에 대체 제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런 것도 연결되면서 아, 이 사람이 실제로는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보면은 시작이 됐던 게 선거법 개정하는 것부터 좀 이상했었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개정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왜냐면 보수도 분화돼야 되거든. 근데 쟤네들은 그거 했잖아. 쉽게 말하면 여기 있고 정의당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 쪽은. 이게 분화가 됐단 말이지. 그럼 그렇죠. 보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하면 보수 쪽에서 다른 쪽의 의석을 얻겠구나라는 긴장감을 갖고 잘하게 되는데 견제가 된다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갔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갔으면 지금 보수당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을 거라고 보거든. 개혁이 된 보수당이었다 라고 한다면 저쪽이 몰락한 건 지금 확정된 거잖아. 왜 몰락을 안 하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보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가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꽂아놓으면 당선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잡고 있거든. 그 사람은 간단해요. 최고가 뭐냐? 첫 번째 내 의원 자격이야. 그런데 우리 당이 대통령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느 걸 선택하냐? 당연히 의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썩어 있으니까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물이 없잖아. 그때 유승민이 나와가지고 원내대표 딱 연설을 했을 때 나도 공감했거든. 와 보수주의자가 저런 말을 했어. 복지하자며. 근데 복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증세가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못 가진 사람들도 담당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기업들 법인세 이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인구 10%인 사람 세금 뜯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액수 얼마 안 돼 그게. 사회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기본이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네, 모든 기본이죠. 계층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부자 증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은 소득세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법인세를 높이는 게 지금은 아니라. 뭐 인구의 절반 자체가 면세지. 그렇죠. 소득세가 그거를 면세죠. 바꿔야 돼. 우리가 그렇죠. 무슨 거짓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분담을 해야 책임을 되는 이게 나는 그게 사회주의라고 보거든. 저소득 있는 사람이라도 거죠. 당장 뭐 다만 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세금을 낼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 세금 냈다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나도 사실 세금 내기 싫거든요. 나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회주의자지만 5, 6, 7월 달은 내가 신자유주의자로 살아. 소득세 낼 때. 네. 소득세 딱 낼 때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많이 뜯어가나 정말 뭐 그쵸. 38% 뜯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국가를 갖다 아주 나한테 낯선 힘으로 체험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도 신자유주의자야. 그다음에 소득세 다 납부한다면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유주의고. 모든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해요. 그쵸. 하지만은 해야지. 그렇죠. 저는 한창 그때 왜 무상복지랑 무상교육 그게 논란이 됐었을 때 그때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가 혜택을 왜 다 받는데 그 혜택에 대한 부담금을 왜 특정 계층에 왜 몰아야 되나. 이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혜택이 가면은 보편적으로 이 책무를 져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당시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안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거 전략이지. 왜냐면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 노조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가 좀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질 거거든. 양극화가 중산층은 다 무너졌잖아 지금. 이러려면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생각을 바꿔줘야지 사람들한테. 자꾸 현혹을 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구호지 정책이 아닌 거잖아. 선거 구호지. 그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네요. 선거 구호로서 계속 선거 구호로만 선거를 하는 써먹는 게. 거고. 근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권식이야. 그러니까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정책을 항상 선거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딱 떼라. 그러면은 소수가 되겠지 쟤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정책을 딱 펴게 되면 설익은 정책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의도했던 효과는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책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누구예요? 이재명. 항상 소수로 만들거든. 그래서 대중의 공분을 얻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되고 대중의 공분은 자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게 포퓰리즘 같은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나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가.